경제 가정교사 시간입니다. 최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팩트 체크해줄 내용들이 또 이번 주도 좀 많습니다. 예. 하나는 국내에서, 하나는 국외에서 나왔는데 우선 안철수 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망해서 폐허와 같다. 예. 이렇게 이제 폐허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국가는 비었고 경제는 망했고 나라가 빚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폐허해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연평균 증가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국무원은 13만 명이 늘어나서 경제는 폐허와 같다. 이렇게 요약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전 이분 좀 경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물론 본인이 이거 아마 수치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에 아마 그러니까 전문가 조언을 받을 텐데 전문가 조언 받으면 전문가 교체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엉터리 통계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얘기했는데 그냥 이분이 얘기하면 근데 기자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막 실어 주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건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선방했다는 얘기는요. 그럼 OECD 통계로도 나오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5년간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5년간을 보게 되면은 그 문재인 정부 5년간의 GDP 증가율이 12%가 증가했어요. 예. 5년간에요. 그런데 옆에 나라는 일본은 마이너스 1%입니다. 5년간이요. 일단. 예. 근데 그러니까 5년을 통으로 잡는 거죠, 지금. 예. 문재인 정부 동안 폐허가 됐다고 하니. 예, 5년간을 보는 거예요. 5년을 한번 보자.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이거 OECD 들어가면 다 통계 다 나와요.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한 2%포인트 낮은 10%뿐이 안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성장률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OECD에서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예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아일랜드라든가 예. 터키처럼 굉장히 막 돈 막 찍어내가지고 가는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 높아요. 저 북유럽 국가 작은 나라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요. 예? OECD 중에서도요. 선진국가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가겠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민소득 한번 봐봅시다. 국민소득이라는 게 그 일반 청취자들도 시청자들도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요. 국민총소득 하게 되면 그 나라 통계 이렇게 저 요새 친절하게 많이들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리해가지고요.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고요. 614만 원이 증가했어요. 1인당이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4년간이기 때문에 4년간 512만이 증가했어요. 그럼 연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128만 원 증가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123만 원 증가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건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국민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요. 총인구로요. 예. 나눈 건데 총인구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난 16년부터 20년 사이에 60세 이상 인구가요. 한 2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인구 중에 경제활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들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 창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한 33만 3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예. 예.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민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비슷하게 그것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 이런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놔두고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어디서 그냥 근거도 안 되고 그냥 이런 말을 이렇게 뱉어내면은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폐허가 됐으면 제가 볼 때 다른 나라 선진국 경제는 다 사망한 거예요. 사망한 거라고 사실. 예.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국가 부채 문재인 정부 동안에 GDP 대비 7.6%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예. 7.6%포인트 5년간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2.4%포인트가 증가했고요. 뭐 여긴 기축통화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4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도 2019년까지만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연평균 증가는 훨씬 낮아요. 근데 팬데믹 터지면서 국가가 재정 투입 안 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다들 투입을 했는데 우리 너무 적게 투입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팬데믹 기간에 투입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가장 낮은 편이죠. OECD. 그렇죠. 예. 이건 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외면하고 이게 비교 대상이 박근혜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하고 국제 비교가 아니라. 하려면은 2017, 18, 19년을 딱 봐보자 이거죠. 예. 그때는 더 적어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지금 교수님의 비교는 같은 기간에 국제 비교를 예. 하시는 거고 예. 그럼 똑같이 비교하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제적 비교 그때 당시에 해외 비교를 박근혜 정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낮지 않냐. 근데 경제 상황이 다르고 팬데믹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아니 경제 성장이라는 건요 노동력하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인구가 변하는데 그토록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수 조건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예. 거기다 공무원 증가도요. 공무원 증가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니까 2018, 19년만 빼놓고는요 비슷해요. 매년 신규 채용했던 게요 한 9천 명 안팎으로요. 단지 18년, 19년에 증가했던 게 뭐냐면 경찰, 교원, 생활안정,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좀 부족한 것들 좀 채용한 거예요. 해야 될 사람들 해야 예,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폐허됐다면은 제발 경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기업을 하셨던 분이라 앞으로 이제 기업 경영하고 국가 경영은 다르니까요. 기업들이 보는 데이터하고 국가 경영하는 사람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데이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경제 얘기하려면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좀 데이터를 좀 공부하시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